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 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의 작업 영역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종이나 붓, 물감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포토샵에서도 작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작업 영역, 즉 워크스페이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상위의 가로막대에는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메뉴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가로막대는 포토샵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도구의 옵션이 표시된다고 해서 옵션바라고 합니다. 그 아래 양쪽에는 세로 방향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포토샵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모여 있는 툴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도구들을 선택해 보면 선택하는 도구에 따라서 위에 옵션바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각종 패널들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하는데요. 여러 패널들이 유사한 기능을 중심으로 그룹으로 묶여 있고 이러한 패널 그룹들이 세로 방향으로 쌓여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패널들을 만약 일시적으로 숨기고 싶다면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상단의 메뉴바를 제외한 모든 패널을 숨기거나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툴 패널과 그에 따른 옵션바까지 숨겨버리면 작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채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도킹되어 있던 패널들만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패널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사한 패널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탭 그룹이라고 합니다. 탭을 클릭하면 해당 패널을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접거나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탭 그룹 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분리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탭 그룹 안으로 드래그하면 파란색 사각형이 표시되는데요. 이러한 표시를 드랍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랍존이 표시될 때 마우스를 놓아야 그룹으로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다른 탭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탭 그룹 사이에 드래그해서 위치시킬 수도 있겠죠. 이 닭의 상단에 보면 짙은 색의 얇은 가로막대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타이틀 바라고 부릅니다. 드래그하면 이 닭 자체가 화면에서 분리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해서 화면 가장자리에 가져가면 드랍존이 표시되어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왼쪽에 있는 툴 패널이나 상단의 옵션바 그리고 실제 이미지가 표시되는 이 다큐멘트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바의 오른쪽에 위치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 닭을 확장하거나 혹은 아이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토샵을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콘만 가지고 어떠한 패널인지 알 수 없다면 마우스를 이 닭의 왼쪽 가장자리에 두고 드래그해서 패널 이름이 표시되는 정도로 너비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표시되는데요. 먼저 클로즈를 누르면 해당 패널이 닫힙니다. 클로즈 탭 그룹은 탭 그룹이 한꺼번에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패널을 닫아버렸을 때 다시 해당 패널을 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토샵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요. 메뉴바의 윈도우로 가면 3D에서부터 앞서 설명했던 툴 패널과 옵션바까지 원하는 패널을 선택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쪽에 V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화면상에서 실제 보여지는 패널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죠. 미니마이즈와 익스팬드 패널은 탭을 더블 클릭하는 것과 동일하게 패널을 접거나 혹은 열어줍니다. 컬랩스 투 아이콘을 누르면 패널이 아이콘으로 접히게 되고 다시 익스팬드 패널을 선택하면 확장됩니다. 그리고 오토 컬랩스 아이코닉 패널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통 아이콘화 되어 있는 패널을 클릭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이 패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위해 클릭했을 때 해당 패널이 자동으로 다시 아이콘화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탭이나 쉬프트 탭을 눌러 패널들이 사라질 경우에 마우스를 화면의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오토 쇼 히든 패널의 옵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해버리면 패널이 숨겨졌을 때 마우스를 가장자리로 가져가더라도 패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터페이스 옵션은 포토샵 환경 설정인 프레퍼런스 중 인터페이스를 바로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안에서 전체 인터페이스의 밝기라던가 혹은 사용하는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작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찰흙을 가지고 뭔가 만들 때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책상에 올려진 준비물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할 때와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각각 필요한 도구나 패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옵션 바의 오른쪽에 보면 포토샵 화면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워크스페이스 스위처, 그러니까 작업 영역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클릭해서 페인팅을 선택해 보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스와치 패널이나 브러쉬 패널이 표시되고 다시 포토그래피를 선택하게 되면 사진 편집에 필요한 히스토그램이나 어저스트먼트 패널 등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패널을 닫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는 등 처음에 워크스페이스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포토샵은 현재 워크스페이스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스위처에서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다던가 혹은 포토샵을 껐다가 다시 켜도 지금 화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 스위처에서 하단에 리셋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위처의 그래픽 앤 웹을 기본으로 해서 툴 패널은 세로 두 줄에 오른쪽으로 고정시켜 놓고 라이브러리 패널과 레이어 컴프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패널은 왼쪽 아래 덕에다가 고정시켜 놓죠. 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수정해 놓고 저장까지 해 놓는다면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겠죠. 워크스페이스 스위처에서 하단에 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원하는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패널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아래 옵션으로 키보드 단축키나 메뉴바의 명령어 혹은 툴 패널의 도구와 관련된 것도 같이 저장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기존의 단축키를 수정하거나 메뉴바의 명령어나 도구들을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옵션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고 세이브를 눌러보죠. 다시 스위처로 가보면 제일 상단에 저장했던 워크스페이스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하고 싶다면 워크스페이스 스위처의 가장 아래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지우려면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놓고 다시 들어가서 삭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실수로라도 위치가 바뀌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현재 워크스페이스를 잠궈두는 기능이 포토샵 CC에서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 스위처에 있는 메뉴들은 메뉴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 락 워크스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선택하게 되면 탭 그룹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만 패널을 밖으로 빼내거나 혹은 다른 탭 그룹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락을 풀고 싶다면 다시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락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토샵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